한일 관계 훈풍에 사무라이 본드 부활, 양국 금융협력 신호탄 대나 헤럴드 경제는 이렇게 굉장히 호의적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딴 데는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 정부 사상 최초로 사무라이 채권, 엔화 표시 채권 발행, 블룸버그 통신 이러면서 일본한테 외평채를 발행을 해서 돈을 빌린다 이거예요. 일본한테까지 돈을 빌려야 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일단 일본의 채권을 발행한다, 사무라이 채권, 엔화 표시 채권을 발행한다라는 건 지금 금리가 다들 올라가고 있는데 일본이 금리가 싸서 그래요.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그래서 다른 해외에서도 일본 채권, 일본 쪽에다가 많이들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시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 정권이 너무 친일 행각적으로 가니까 일본한테 종속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 들기도 하죠. 자, 문제는요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채권을 발행한다는 거잖아요. 외환 보유액 35억 달러 감소, 국민연금 외환수합부에 현금이 사라지고 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환율 방어를 위한 국민연금과의 외환수합부 등으로 석 달 만에 감소했다. 지금 환율이 안 좋죠? 지금 외환 보유액도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현금에 해당하는 예치금이 한 달 새 60% 넘게 급감했어요. 8월 말 외환 보유액은 4,183억 달러, 전월 말보다 한 달 만에 35억 달러나 줄어들었어요. 자, 국민연금이 외환당국하고 외환수합을 체결을 했다. 그래서 국민연금까지 건드리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막 불안했었죠. 이게 뭐냐면 국민연금의 현물 환매입 수요를 흡수해서 외환시장 내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데 증시가 안 좋을 때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 매입을 합니다. 그때 달러를 사잖아요. 국민연금이 돈이 이만큼 있는데 해외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서 달러를 사면 원화 약세를 부추길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되니까 환율이 자꾸 안 좋아지니까 이때는 정부가 외환당국이 시장에서 원화 주고 달러 사지 말고 나한테 줘. 나한테 주면 달러를 줄게. 정부가 가지고 있는 달러를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환율을 좀 신경 쓰려고 국민연금과 외환수합을 체결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면 국민연금하고 외환수합을 체결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이런 선진국들하고 통화수합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걸 안 해줘. 외교력이 너무 떨어져서. 그러니까 만만한 국민연금하고 외환수합을 체결했던 거다. 이런 분석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환율 위기 오면 어쩌려고 정부 외평기금 떼서 세수 부족 메운다. 이거 뉴스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정부가 올해 외국환 평형기금, 외평기금 재원으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외평기금은 환율 등락에 대비해 외화와 원화를 기금 형태로 쌓아둔 건데 지금은 원화가 많아서 요거 좀 빼다 쓰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환시장이 급변할 경우 원화 부족해 즉각적 대응이 어려워 실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는 거죠. 자, 지금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었다라는 뉴스와 함께 세수 부족으로 외평기금 재원을 땡겨다 쓰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정부가요 올해 세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 외평기금 예탁금을 조기에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 외평기금은 환율 불안 때 정부 대응하기 위해 갖고 있는 돈인데 자, 보통은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냐? 외평채, 이 외평기금에서 외평채를 발행하는 거, 채권 발행하거나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돈을 빌려와 공자기금 예탁금 조달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외평채? 이것도 결국은 채권 발행 아니야? 세수가 부족해서 지금 국고가 펑크가 났어. 재정이 펑크가 나서 이거를 메꾸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재정 건전성 노래를 불러놨잖아요. 그러니까 국채 발행은 안 돼. 그래놓고 외평기금을 갖다 쓸 거야. 그러면 외평기금은 외평채를 발행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러면 뭐가 돼? 이것도 채권이야. 이것도 빚이에요. 이자 당연히 냅니다. 그러니까 윗돌 빼서 아랫돌 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회계장부에는 안 남는다는 겁니다. 회계장부에는. 우리 정부는 문재인 정부처럼 빚을 막 내지 않았습니다. 개소리라는 거예요. 개소리. 그리고 이 외평기금을 건드린다라는 건 얘네들 환율에 개입을 안 하려는 건가? 환율 신경 안 쓰려는 건가? 환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그런 해지 자금에 또 취약할 수가 있어요. 안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빚을 많이 냈지 우리는 빚을 안 냈어. 알고 봤더니 외평채? 맞습니다. 이게 바로 분식 회계를 하려는 거죠. 우리는 빚을 안 냈습니다. 국가 부채를 늘리지 않았습니다. 뒷구멍에 빚이 잔뜩 있어.
회계장부에 들어가지 않는 빚이 잔뜩 있다. 그렇게 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상보다 40조 이상, 50조 가까이 덜 거치잖아요. 자, 그러면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예산, 부족한 세금을 메꾸는 방법이 크게 3개예요. 불용, 쓰지 말자. 돈 많이 못 걷었으니까 못 써. 그리고 세계 임여금, 지난해 쓰고 남은 돈 있지? 달달 긁어. 그리고 공자기금, 공적자금기금 재원을 쓰는 것. 이렇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평기금을 공자기금에 갖고 이 자금을 재정지출로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윗돌을 빼서 아랫돌에 넣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게 안 좋은 신호를 줄 수 있다. 분식회계는 가능할지 모르나 빚은 그대로 있고 이자도 이자대로 나갑니다. 국채 발행하는 거나 똑같은데 국채는 대한민국 정부 회계장부에 남고 기금은 안 남는다. 기금이요. 한 800조 있대요. 공자기금. 그래서 외환에 쓰는 기금이 있고 여러 기금들이 있는데 공자기금이 여기에다가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런 걸 하는 거. 이게 한 800조, 700조, 800조가 된대요. 우리나라 1년 예산에 막먹는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이 기금인데 이게 국회의 허락 없이 쓸 수 있습니다. 각 부처가 자기들 입맛에 맞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금을 국회가 예산 심의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거 관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예전에 나왔다가 들어갔는데 다시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됐다. 이걸 건드리는 건 꼼수라는 거죠. 마치 신의 한 수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이자는 이자대로 똑같이 내야 돼요. 국채랑 다를 바가 없어. 그냥 정부 회계장부에 안 남는 것 뿐입니다. 빚은 늘어나는 거고요.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외평기금에서 20조를 빼고 공자기금에 순상환하고 그걸로 땡겨 쓰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외평기금 규모가 줄어들잖아. 그러면 환율 진정시킬 원화가 줄어든다는 말이 되는 거고 지금은 원화가 많으니까 우리가 이거 좀 할게 라고 하지만 어찌 될지 모른다. 웬만하면 세수 부족으로 이 기금을 건드리는 일을 안 했는데 얘네들이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꼼수라는 거죠. 경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 얘네들이 지금 일을 너무 못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서 또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3.4 둔화세가 멈췄다. 소비자 물가가 둔화된다라는 걸 우리는 아무도 못 느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죠. 기름값이 좀 내려가다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생활물가지수 3.9 신선식품지수 5.6 서비스 3.0 전기가스 수도 21.1 이거 봐. 통계청 전기가스 수 21.1 올랐는데 이거 왜 봉투가 작아 이렇게 겁나 작게 만든 거 보소. 전기가스 수도 21.1 공업제품 2.6 농축수산물 2.7 다 오르고 있잖아요. 다 오르고 있잖아.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가계부채는 치솟죠. 정부는 돈을 안 쓰죠. 좋아질 일이 없어.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 운운하면서 무조건 빚은 안 낼 겁니다. 돈도 많이 안 쓸 겁니다. 이러고 있죠. 경기가 안 좋고 국민들이 힘들면 정부가 돈을 좀 쓰는 게 맞죠. 힘들 때는 정부가 쓰고 좋아졌을 때 그걸 정부가 다시 걷어들이면 그게 정부가 할 일인데 문재인 반대로만 가야 되니까 재정 건전성 운운하면서 돈 안 써. 줄여. 그래놓고 가계한테 다 떠넘기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다 떠넘기는 겁니다. 자,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가 넘죠. 103%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당연히 가계에서 소비를 줄이고 빚을 갚는 노력을 하는 것과 경기를 부양시켜서 GDP 규모를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모를 키워서 부채 비율을 낮추는 방법이 있어요. 경제 규모를 키우는 것도 방법이죠. 그런데 이 인간들은 분모를 줄여.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더 올라갈 거예요. 부잣집의 빚 1,000만 원하고 가난한 집의 빚 1,000만 원은 다른 거잖아요. 다른 돈이야. 강남에 한남더 힐 사는 사람한테 1,000만 원이라는 빚과 나한테 1,000만 원이라는 빚이 같겠냐고. 그러니까 분모를 키우면 빚의 무게감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부는 분모를 키울 능력이 없어요. GDP를 키우면 부채 비율이 내려가는데 GDP를 키울 능력이 없어. 다 같이 가난해지고 빚에 더 허덕이는 나라, 빚에 더 허덕이는 국민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재정 건전성, 재정 준칙 이 노래만 부르고 있으니 국민들은 좋아질 날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좋아질 희망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50%가 조금 안 되나? 이 정도 됩니다. 50% 정도 돼요. 근데 기업 부채 비율이나 가계 부채 비율은 100%예요.
그러면 국가 부채를 좀 늘리고 그 힘으로 가계 부채를 낮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생각이 없어. 기재부의 기득권을 위해서. 이들에게는 국민이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국민이라는 존재가 없어요. 권력이라는 것을 공익을 위해서 쓰겠다는 마인드가 아예 없습니다. 사익 추구.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도 한번 짚어봤습니다.